네, 글자 그대로입니다.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정치데스크 오늘도 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일가의 첫 구속자가 나왔다.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요, 조국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지난달 말에 해외 도피를 했다가 지난 1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중 체포가 됐고요. 그랬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일가에서 나온 첫 구속자입니다.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그 수사에 굉장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일단 네. 첫 구속이 일단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이 구체적인 범법 혐의를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조국 사태 시즌 2가 시작됐다고 봐요. 시즌 2가 그렇습니다. 시작됐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에서 임명된 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조국 후보자의 이중성, 부도덕성 이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사퇴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때 시즌 1은 부도덕성에 관한 거고 이중성에 관한 거고 위선적인 행태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제발로 내려와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처리하거나 사퇴한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범법자라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내려오라 그랬는데 끝까지 버텼고 대통령도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게 시즌 1에 끝났어요. 근데 시즌 2는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불법 사실, 범법 행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구속이 처음 됐다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젠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이제는 시즌2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나 홀로 옳다는 생각 속에서 장관직을 강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이웨이로 가면서 도덕적 논란에서 끝났을 문제를 불법적 논란으로 가면서 아마 피의자 또는 피고인까지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자, 시즌2가 시작됐다. 김근식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이 오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글쎄요. 김민지 기자, 한국당에서는 그 오촌 조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식을 감행했잖아요.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마친 뒤에 밤까지 그 자리에서 농성을 이어갔는데요.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박수를 쳤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16일 이른바 조국 오촌 조카가 구속되었습니다.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촌 조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태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그 훗날 그 화는 2배, 3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런 것이죠. 오촌 조카 구속되는 것으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제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오촌 조카가 구속됨에 따라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 이 조카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사전에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오촌 조카가 조국 장관 후보자가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지난달 6일부터 출국,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지난달 중순까지 정경심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구속된 사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증거인멸이에요.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그자와 이 정경심 교수가 사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글쎄요, 정 의원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지금 그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이거든요. 예. 현재 입원 중이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하다 하면서 뭐 해명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를 초점을 맞추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이 아까 이제 1막이 끝나고 시즌 시즌 2가 2로 시작됐다. 넘어갔다고 예. 하셨는데 적어도 시즌 1에서는 조국 장관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요번 시즌 2에는 어허. 그 조국 장관의 소위 이제 거짓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인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예. 거짓말은 사실은 장관이 될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이에요. 어허. 그동안 많은 장관의 후보들이 거짓말 때문에 낙마를 하거나 낭만 사유가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가 어떤 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한 행위보다 거짓말 때문에 낙마 그 직전에 사퇴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불법 저지르면 교도소 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법은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도 그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인가요? 아니면 간담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콜링크와 관련해가지고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는 그래서 사모펀드로 옮긴 것이다 그랬는데 간접투자. 예. 지금 콜링크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것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얘기 전에 지금 만들어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자녀의 입학과 관련해서도 고려대학교에 당국대학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것으로 지금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투자 증권. 직원, 예. 그 직원이 그 소위 이제 그 하드 디스크를 예. 바꿔주는 과정에서도 그 뒤에 다 짚을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이것 자체도 지금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은 지금 부부관계예요. 예. 경제 공동체를 훨씬 뛰어넘는 영유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 장관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